애톤성형외과 김재곤, 애톤성형외과 조정목 원장입니다. 성형 상담을 계획을 하고 있을 때 몇 군데 정도 상담을 하는 게 좋은지, 비싸면 비쌀수록 좋은 병원인가, 정보를 얻고 오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솔직히 공부 하나만 하고 가면 되죠. 그래도 되긴 하는데 원장님, 그 병원이 강남권에도 있지만 또 다른 데도 있잖아요. 강남권, 비강남권 뭐 차이라든지 어디가 더 좋고 이런 게 있을까요? 어차피 온라인으로 검색해서 병원을 찾는 거기 때문에 지역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상담을 받으실 때 이 동선을 짜잖아요. 비슷한 시술과 비슷한 스타일을 하는 병원들이 권역별로 조금 모여 있는 것 같기는 해요. 많이 하는 병원,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경험이 많은 병원이 잘하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그런 병원들이 굉장히 치열하게 경쟁하는 곳이 강남권이기는 해요. 저는 평균을 따지면 강남권에 있는 병원들, 그 엄청난 경쟁 속에서 살아남은 병원들은 어느 정도 이상의 수준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제 지역에 계신 분들이나 좀 동떨어져 있는 그런 병원들이 다 이렇게 수준이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거기에 있으면서도 오랜 기간 동안에 많은 환자들을 보면서 성장한 병원은 거기에 나름의 이제 실력이랑 스타일이 굉장히 괜찮으신 거거든요. 하지만 평균을 따지면 저는 솔직히 강남권이 실력이나 결과물에 있어서 훨씬 더 월등한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뭐 그런 부분도 당연히 있을 수 있는데, 홀로 떨어진 병원인데도 잘 되는 곳이 있다면 역시 그 병원에도 강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고 싶으신 병원이라든지 이렇게 좀 리스트를 만들 때 꼭 강남권이라고 해서 무조건 좋고, 뭐 그렇지 않다고 해서 무조건 나쁘다는 건 아니고, 원하시는 좀 스타일의 병원들이 공교롭게도 좀 모여 있다면 좀 도움이 될 수는 있겠죠. 이게 지역적인 연계가 되게 큰 것 같아요, 생각보다. 가슴 성형만 하더라도 노년, 신노년권과 압구정권과 이런 것들이 좀 차이가 납니다. 신사는 어떤가요? 신사도 조금 분위기가 다르죠. 신사 네. 부분은 거기만의 또 색깔이 좀 있고, 그래서 가슴은 노년권이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강남권 내에서도 이제 위치별로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병원을 고를 때 병원에 이런 장비가 있는지 꼭 체크를 해야 된다는 그런 필수적인 장비가 있나요? 일단은 사실 장비보다는 사람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떤 의료진이 네. 수술을 하고 진료를 하는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명필은 붓을 가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너무 좋지 않은 장비를 가지고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내기는 어렵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 과학의 장비나 이제 재료 같은 것들에 비용을 좀 많이 쓰고 있는 편이라, 수술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너무 기본적인 건데 감염하고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강조가 잘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인공보형물을 쓰는 사람 입장에서 감염이 생기면 안 되고 염증이 안 생기는 게 되게 중요하고, 이제 합병증을 해결할 때 염증이나 감염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구축이 오면 이제 수술이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부분들이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술실 설비에 대한 공조 시스템이나 사용하는 그런 멸규포도 뭐 재사용 없이 다 일회용을 사용하고, 쓰레기가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밑에서 계속 연락이 와요. 왜 이렇게 이제 폐기물이 많이 나오냐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기본적인 마인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특정 장비나 뭐 특정 관리 장비, 뭐 특정 수술 기구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장비를 구입하고 이걸 사용하겠다고 결정을 하는 건 결국 의료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의료진인데, 저희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낌없이 쓰는 편이다. 비싼 장비와 비싼 재료를 많이 쓴다라는 거를 좀 얘기를 해서, 그래서 이제 제가 너무 저렴한 병원은 가지 말자고 얘기를 한 거고, 어떤 장비가 뭐가 어떻게 있는지는 사실 어렵습니다, 알기가. 다 공개를 안 하는 경우들도 있고, 그걸 안다고 해서 꼭 그 장비를 쓰라는 법도 없고 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제 체크리스트로 체크를 하기는 좀 어렵고, 의료진이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느냐를 파악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죠. 그 기본적인 것이 갖춰져 있는지에 대한 내용인데, 그 기본적인 거를 얼마나 충실하게 하고 있고, 뭐 그런 것들은 또 드러나지 않으니까 참 파악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는 뭐 홈페이지에 좀 나와 있기도 하죠. 맞아요. 다른 병원에서 쉽게 갖추기 어려운 고가의 장비와 재료들을 사용하고 있다 정도로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후 관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가슴 환자들이 특히 더 이런 사후 관리에 굉장히 민감하신 것 같은데, 특정한 사후 관리가 굉장히 좋다든지 알아보실 때 이런 것들을 좀 챙겨서 알아봐 달라, 이런 게 있을까요? 사후 관리 같은 경우는 사실 설왕설래가 많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수술이 잘 되어 있고 환자분 본인이 관리를 잘 하시면 사후 관리에 따라서 결과가 크게 달라지진 않는다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수술을 하고 나서 착용하는 브라는 24시간 착용을 하죠. 근데 아무리 좋은 관리를 하더라도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와서 1시간 이상 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거기에 들어가는 시간과 노력을 생각했을 때 과연 내가 열심히 보습을 하고 브라를 신경 써서 착용하는 것과 병원에 와가지고 잠깐 30분에서 1시간 관리받는 것 중에 무엇이 더 중요한 사후 관리인가? 진정한 사후 관리는 수술 후에 본인이 어떻게 관리하는지. 사후 관리는 아까 말씀하셨던 어떤 장비가 있느냐 이런 것보다도 내가 궁금한 게 있거나 나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파악을 했을 때 의료진과 소통을 쉽게 할 수 있고 답을 빨리빨리 받을 수 있느냐라는 게 좀 중요한 사후 관리인 것 같은데 그런 쪽에 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계시는 그렇죠. 거잖아요. 어떤 특정 장비라기보다는 이제 사람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장비를 운영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환자분들이랑 소통을 하는가에 좀 더 치중이 맞춰져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대망의 마지막 질문인데요. 상담을 잡고 오지 않으시는 그런 노쇼하시는 분들에 대한 마음? 혹시 어떤 마음일까요? 아쉬운 마음이 드는데 직접 와서 얘기를 들어보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으셔서 저희 부족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이제 유튜브에서 설명도 해드리고 좋은 자료를 많이 만들려고 설명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반성을 하고요. 어쨌든 뭐 오지 못한 이유가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이제 그분들이 미리 이제 취소를 해주시면 다른 분들이 오셔서 또 상담을 받으실 수 있는데 이 대기가 좀 밀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괜찮으니까 취소 연락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상담을 다니시다 보면 미리 예약이 되어 있는데 다른 데에서 이미 결정이 되어서 또 안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는 조금 후순위여서 안 가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는데 미리미리 취소를 해주시면 좀 다른 고객님들에게 더 좋은 경험을 저희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연락만 한번 주시면 그런 것들은 전혀 괜찮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성형수술을 하기 전에 상담을 할 때 어떤 것들을 알아보면 좋은지에 대한 의견을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